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요, 오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당대당 통합을 했고요,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 대표는 이준석, 그리고 당 이름은 그대로 간다,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이제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요, 이제 공천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인 이상이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경선을 통해서 3인으로 줄이고, 3인으로 줄여서 이제 경선에 들어간다. 그리고 경선은 완전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만 경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의당의 최고위원 2명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석수는요, 현재 110석인데 3명이 늘어나서 권은희, 이태규, 최은수 113석으로 될 예정인데요. 이제 권은희 의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112석 또는 113석 이렇게 좀 가변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드디어 이 양당이 합당을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지방 공천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 기초 자격 평가 시험 응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공심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아마도 이 시험은 면제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분위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합당 선언은요, 안철수 그다음에 이준석 둘이서 같이 했는데, 인수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 코로나 관련 회의를 주재하다가 이 합당 때문에 여의도로 왔는데요. 여의도의 합당을 마치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부산으로 급히 내려간 이유는요, 이 부친이 굉장히 위독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로 이 합당을 선언한 후에 부산으로 급히 내려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추미애 아들, 여러분들 2020년도 가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추미애 아들 이 군휴가 특혜 의혹, 이게 말이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도 재항고를 해서 한쪽에서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군에서도 이게 이제 수사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도읍 의원실에서 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군에서는 말이죠, 이미 작년 3월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0년도 여름 내내, 가을 내내 뜨겁게 달궜던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시 동부지검 이 김관정 검사죠, 지금 이제 수원고검장으로 가 있는데, 김관정 검사장이 그 당시 무혐의 처리를 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내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는데, 서울고검도 아직까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육군의 경우에는요, 작년 3월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 3월에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여태까지 끓이고 앉아있다가 최근에야, 지난 15일인가요? 최근에서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육군의 현 실태예요. 15일 날 무혐의 체렸는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지난 3월 말쯤에 육군 측에 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현재 서울고검에서 서 씨에 대한 수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아서 공범인 2명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서울고검 측에서는 현재까지 항고 기각 또는 재수사 착수 여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육군 측에서는요, 왜 여태까지 최종적인 이 무혐의 처리를 안 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주 사건에 대해서 서울고검에 항고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항고 결정 이후에 균형된 처분을 할 예정이었는데, 군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범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이 서 씨 그 아들 부대의 지연장교 김모 대위하고요, 지원대장 권모 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동부지검은요, 육군본부 감찰부로 이첩해서 수사를 계속하게 했고, 이후에 육군본부 감찰부는요, 2021년 3월 피의자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은 1년여간 지나도록 종결을 하지 않다가 15일이 돼서야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자, 이 과정도요,
이제 감사원 감사가 됐던 육군 자체 감찰이 됐던 이 육군 이 감찰부에서 왜 이렇게 수사가 1년 정도까지 사실상은 마무리 졌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었는지, 무혐의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 감사 또는 별도 또 고발을 우리 시민단체가 한다면 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리 의혹, 여러분들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추미애가 이거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일체 자기는 개입하지 않았다 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자기 보좌관하고 휴가 연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지원 장교였던 김모태의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이 국회에서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압이 없다, 무혐의 처분한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이제 전국 고검자들이 모여서요,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조금 전까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전국 고검장들 6명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4시부터요,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김호수 총장 면담을 결정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전국 고검장들은 지금 대검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담 결과를 본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면담에서요,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반란 사태가요, 굉장히 지금 이제 분수령을 맞이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중앙일보 보도인데 왜 갑자기 면담을 잡았느냐. 더군다나 오늘 아침 출근길에만 해도 박범계 장관은 이 사퇴 의사서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겠다, 청와대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느닷없이 오늘 오후 4시에 만나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결정적 이유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김호수 총장이요, 전화기를 아예 끄고 휴가를 낸 채 잠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아마 지방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대검 차장 박선진 차장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고 일체 다 이 연락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 논란 토끼가 돼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서야 이 면담을 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총장이 사퇴를 어제 발표하고 출근 안 하고 휴가를 내는 바람에 오늘 본래 열리기로 되어 있던, 그래서 법사위도요, 이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무산된 걸 가지고서도 이 검찰 내부가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갈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 보냐면 김 총장이 검수완박은 우연이다, 저부터 탄핵하라,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 법사위가 열리면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검찰의 의견, 여야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는 창구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쉬운 이런 평가를 하는 분위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사위에 출석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 동의하고 민주당 입장에 반대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총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하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래서 아예 참여를 안 한 것 같다, 이러한 양갈래의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 조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조민 측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정지, 즉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취소 처분 효력이 일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원이 결정문을 보면요, 부산대가 조미 씨에 대해서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결 후 30일이 되는 날,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유는 뭐냐, 이 사건의 기록 및 신분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 그러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어서 기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요, 지난 15일 날 비공개리에
조 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했고, 당시 조 씨 측 소송 대리인은요, 입학 조선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리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검사장, 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세비를 인상받은 겁니다. 40% 넘게 1년 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청문회 보이콧하자, 이런 입장까지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요, 그 해당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인상을 해준 게 아니라, 40% 인상을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깎아준 거다, 인하해 준 거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후보자 부부하고 전세계를 맺은 그 임차인의 입장문을 보면요, 본래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석 달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즉 한동훈 부부에게. 그런데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에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됐다, 이렇게 경위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임차인이 원래 나가겠다고 했다가요, 마음을 바꿔서 1년 더 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임차인 주장은 18억 5천만 원에 내놓았는데 이 자기네들 사정으로 인해서 17억 5천만 원으로 낮춰달라, 이렇게 했더니 1억 원을 낮춰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의 계약, 이 가격, 그리고 계약 날짜 모두 이 기존에 살던 임차인에게 맞춰줘서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으로 40% 입장 인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1억을 깎아줬다. 왜냐하면요, 2020년 7월에 만들어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는요,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 정도밖에는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후보자가 5%를 벗어나서 5억을 넘게 인상했기 때문에 법 위반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을 해준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한 후보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현 세입자, 즉 임차인은요 7년간 전세금을 한 푼도 안 올렸다가 전세를 뺀다고 해서 18억 5천만에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가 본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돼서 그 가격에 새로 계약하자고 요청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전세금은 내놓은 가격보다도 1억 원 싸게 조정해서 해준 거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갱신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해석을 지금 인수위 측에서도 이 후보자 측에서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임차인이 이러한 입장까지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임대차 법을 위반했다라는 말은 이제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이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도주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다. 그리고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고,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 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자는 암덩어리, 인사테러, 망국인사, 소통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주에는 검수한박 공개 토론을 피하더니 이번에는 후보자 보이콧, 한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청문회까지 피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민주당은 인사검증이라는 국회 책무를 무겁게 여겨야 하고, 정치적인 신념과 국민을 설득할 자신감이 있으면 청문회를 피하지 말라, 이런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건수한박 법안을 발의해서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또 밀어붙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사퇴와 그리고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행태,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태다. 민주당은 검찰이 믿다고 70년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 비판하고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 공안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서로의 견제가 필요하고 검수완박이 현실로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 고통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호를 위해서 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의 악법이다. 이렇게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법안의 이 강행에 대한 이 정치적인 책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뿌리쳐 흔드는 이런 민주당의 악법 관철 강행 이런 입장에 단단한 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